안녕하세요. 조선비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선풍민장의 백윤미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서울 5억대 아파트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광화문 10분대 그리고 압구정역은 30분대에 갈 수 있는 매물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미친 접근성이라서 제가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어딘지 되게 궁금하시죠? 저랑 빨리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소개할 단지는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천연 뜨런치 아파트입니다. 2006년 준공으로 16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선풍 임장에서 소개드린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지어졌네요. 단지 수는 총 15개동 1008가구입니다. 입지를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1100m, 도보 16분, 3호선 독립문역에서 1100m, 도보 2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산 밑에 있네요. 제가 지난해에 은천 2단지로 올라가면서 너무 고생을 해서 이번에도 그만큼 땀을 흘려야 하는지 미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손품 꿀팁이 되겠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고선을 볼 수 있는데요. 지도에서 천연 뜨런치 아파트 위치를 찾아 확대합니다. 우측 지도 선택란에서 등고선을 체크하면 이 아파트 단지는 최소 해발 70m에서 100m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서대문역 인근이 해발 40m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올라가는 데 힘이 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실제로도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대문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다시 네이버 지도를 찍어보니까 여기서 걸어서 18분 정도가 걸린다고 나오네요. 조금 멀긴 한데 그래도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역 근처야 뭐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것들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오늘은 편의시설 설명보다는 가는 길에 진짜로 언덕이 그렇게 높은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걸어와서 이 백가방을 끼고 이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살짝 여기서부터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좀 오르막길로 되어 있어요. 슬슬 좀 땀이 나기 시작하고요. 가는 길에는 여기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2011년 준공 아파트가 있고요. 비교적 뭐 깔끔한 모습이고 또 반대쪽에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경사도가 굉장합니다. 아까 봤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지금부터가 본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뜨런치 아파트는 코피기도 보이지가 않고 센트레빌 아파트만 야속하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 볼게요. 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경사가 얼마나 높았으면 여기 오르막길에 곳곳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한참 더 올라왔는데 비로소 보이는 뜨런치 아파트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저는 입구 들어와서 조금 놀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차장도 굉장히 크게 잘 돼 있고 아파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내부가 깨끗하고 조용하고 103동 앞에서 내려본 전경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 한편에는 이렇게 귀여운 자전거와 킥보드와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는데도 아이들이 많이 사나봐요. 아파트 뒤편에 있는 산책로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렇게 안산 자락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10m 정도를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산책로로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한번 다 돌아봤는데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힘이 드네요. 지금 제 얼굴 보이시죠? 거의 빨갛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많이 살고 또 이제 자연 경관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서 또 이제 뭐 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무난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뚜벅이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좀 더 알아볼까요? 주요 업무지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역까지 56분이 걸리는데요. 압구정까지는 3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광화문역까지는 무려 17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죠. 여의도역까지도 23분이면 됩니다. 미친 입지 아파트인 만큼 오늘은 소형으로 소개드립니다. 평형은 40제곱미터 12평입니다. 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 9평이고요. 방 2개, 욕실 1개, 주방,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올해 6월 5억 8천만 원에 거래됐네요. 2월에 5억 3천만 원으로 2건이 거래됐는데 2월 거래건이 저층 매물이라 치더라도 4달 사이 집값이 좀 오른 것 같죠?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은 2건입니다. 2건 모두 6억 원에 나와 있네요. 40제곱미터는 남서양, 북서양 매물이 있는데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매물이 입지상 더 좋습니다. 이 집을 사기 위해 얼마의 현금이 필요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 3,500만 원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6억 원짜리 매물을 매매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예상대출 조회를 합니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나왔네요. 2억 7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이 집의 집값이 5억 5천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나왔습니다. 서울 기준 기본 대출 가능 금액인 LTV 40%에 생애 최초 가산 20%를 더해 총 60%를 적용한 것이죠. 내가 사는 금액은 6억인데 왜 대출은 5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빌려주는지 좀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생장에서는 이런 괴리가 생기기도 하니까 자금 계획 세우실 때부터 꼭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처음 집을 살려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여러 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자금 계획과 부동산 공부를 늘 강조하는 것이겠죠. 철저한 계획이 없으면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발견해도 몇백, 몇천만 원 때문에 내 집 마련이 눈앞에서 좌절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손품 임장 구독자 여러분들의 평안한 내 집 마련을 위해 꿀팁 전수와 함께 손품, 발품도 팔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백인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